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10명 중에서 한 7명은 수시 모집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또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이 된 이 한국사는 수시 모집에서 84개 학교, 또 정시 모집에서 162개 학교에서 각각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오늘 발표된 이 시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5월 1일이나 5월 4일에 자율방학으로 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자면 아침 일찍 7시 이전에 이불을 박차고 나와라 라는 미션을 드릴게요. 평상시와 같은 생활 패턴으로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의 미션을 꼭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오늘 중간고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또 내일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뭐 시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놀까? 네,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끝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렇게 정진하길 바라는데 제 생각은 좀 약간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들을 약간 휴식을 통해서 다시 또 재충전해서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음악 같은 감성을 지닌 진학계 브레인이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죠? 그리고 중간고사 보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좀 있으면 연휴일 텐데 너무나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이제 4분의 1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층 교육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양학원 입시부장이신 이석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미래 직업의 변화와 진로 선택, 또 2016학년도 대입 전략과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285-131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검정고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진학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02-312-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작가나 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교회 100일장 활동을 작성할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하고 또 진로 관련 교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을까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위주로 희망하고 있는데 제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작가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시험은 중간고사는 끝났나요? 네네. 아, 끝났어요? 어때요? 네. 좀 잘 본 것 같나요? 2학년 때보단 잘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고3이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교회 100일장 수상실적을 작성할 수 있는 예.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예. 우리 학생이 그 궁금해하는 점과 그리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갑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신 성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2학년까지의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4.75등급, 수학 4.75등급, 영어 4.5등급, 그리고 우리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상업정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C, 그리고 평균 따져보면 4.67등급 정도 됩니다. 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4등급에서 2학년 때 5.5등급으로 1.5등급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학은 5등급에서 2학년 때 4.5등급으로 소폭 상승했고, 영어는 1학년 때 5등급에서 2학년 때 4등급으로 1등급의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요. 국어 B 100분이 52에 5등급, 수학 A 100분이 57에 5등급, 영어 100분이 59에 5등급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직업 탐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업정보와 회계원리가 각각 한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4.75등급의 정도의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과 이렇게 올 3월 성적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성적이 변화 없이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볼까요? 예, 계속해서 비교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경제 골든벨 대회에 참가했었고요. 어떤 그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그 멘토, 즉 수학 멘토 활동도 활동을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 2학년 때 보시면 교내 책 읽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1년간 14권을 읽는 그러한 그 캠페인 대회예요. 거기에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독서 포절 대회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동아리는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동일하게 일본어 회화반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26시간, 2학년 때 57시간에서 헌혈 4번이나 했어요. 굉장히 헌혈도 많이 했던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 활동을 거의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을 좀 보게 되면요. 교내 1학년 때는 신앙송 UCC 작품 공모전에서 동상, 즉 4등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교내 문학상 3원 부분에서 장려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앙송 UCC 작품 공모전에서 역시 4등, 바른말 언어순화 UCC 작품 공모전 3등, 그리고 인성교육 방송시청 감상문대에서 역시 4등을 했습니다. 특히 그 1학년 때 정보기술 자격증이라는 그 한글 엑셀 자격증을 땄다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상 내역 중에 이제 그 교회 수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수상이 좀 많습니다. 우리 학생은 뭐 경기 환경 100일장, 저기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되게 네.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양주 전국 문학대회에서 이제 특별상 국회의원상을 받았고, 전국 호수백 예술제에서 역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춘 100일장에서 차상위 2등 다수의 외부 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으로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 특기자전형으로 역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지망으로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 연세인재전 역시 특기자 전형입니다. 3지망으로는 동덕여대 문해창작과 역시 특기자 문학특기자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학생을 소개를 들어보니까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교내와 교회 활동의 약간의 이제 열정에 비해서 좀 약간의 불균형들이 좀 네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좀 전체적인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 2학년 때까지 학생 성적이 약 4.67등급이거든요. 예. 그렇게 뭐 썩 우수하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것이 이제 문학 특기자인데 국어 영역, 국어 교과가 성적이 하락했다는 점이 약간 좀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대신 이제 수학이나
영어교과는 그래도 성적이 좀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는 역시 뭐 변화는 없는 것이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역시 그렇게 큰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신 이제 그 비교과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수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일본어회화 동아리 활동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봉사 활동도 83시간 그 중에서도 뭐 어떤 그 헌혈을 4번이나 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특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그 적합한 전형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그 가장 적합한 1순위로는 저는 특기자 전형을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2순위로는 네. 2순위로는 그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재학 중인 그런 학교가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네. 그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3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교내외 수상 실적이 워낙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그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형 간소화 정책이 되면서 이 실기 위주에 포함됐어요. 이 특기자 전형이. 그러면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실기 능력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것이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특기자 전형이 좀 선발한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역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 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평소에 혹시 글쓰기 연습, 실전 연습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외하면서 예. 매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올해 전국대회 같은 그런 대회도 나갈 생각 있으신가요? 네네. 아, 예. 반드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특히 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기자 전형은 실기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재학 중인 학교가 이제 특성화 네. 고교이거든요. 정부 정책상 물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선 취업 후 그다음에 후 진학을 이제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전형하고 달라서 특성화 고교 그 특별 전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만 어떤 또는 졸업한 학생들끼리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경쟁률도 좀 약간 좀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이제 다만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특성화 동일계만 인정하기 때문에 약간 그 지원 가능 학과 선택에 있어서 약간 소폭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점인데 그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학 중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이미 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도 충분히 준비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 실적도 물론 있지만 교회에서 받은 수상 실적이 워낙 많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교회 활동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받은 다양한 그런 수상 실적들이 좀 활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약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어떤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문학 관련 이런 교내 수상 실적하고 그리고 1학년 성적보다는 물론 이제 국어 교과가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수학이라든가 영어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서류 평가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평가를 해주게 된다면 아마 이것도 자기소개서랑 잘 어울려서 쓰게 된다면 나름대로 종합전형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그리고 동덕여대 등입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국대학교 실기 위주 특기자 문학 특기자인데요. 모집 단위는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입니다. 모집 인원은 23명이고 전년도에도 23명이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기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41대 6대 1 정도에서 49대 6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네.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교과 40과 당일날 시험보는 실기가 60이 들어갑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 교과는 최고점을 400점 주고 기본 점수가 240점을 베이스로 깔고요. 반영하고 있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래서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 3과목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기가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요. 기본 점수를 360점을 주고 최고점을 600점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운문 또는 산문을 실기 시험으로 보는데 시제는 고사 당일날 제시하기 때문에 그다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컨디션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표현력이라든가 창의력, 정서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아마 원고 분량은 그 시험 당일날 제공되는 답안지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지원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65명의 데이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최종 합격자들이 한 4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그 교과 성적이 한 평균 3.3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비율, 분포 정도로 보게 되면 한 2.1등급에서 4.3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교과 성적이 좀 약간 낮은데요. 네. 교과 성적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도 학생부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기에서 당일날 치러지는 실기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창의적 필수기가 지금도 뭐 연습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한다면 좀 상향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연세 인재전형, 즉 특기 인재전형인데요. 모집 단위는 인문과학부고요. 모집 인원이 올해 5명이고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8.8대 1에서 4.83대 1로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있으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 그다음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이건 다단계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해서 상당히 서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수한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개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년도 입시 결과 잠깐 보게 되면 특기 인재 지원자가 아무래도 적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비슷하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8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한 4.5등급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5등급 이래 정도면 일단 1단계는 뭐 나름대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또 2단계에서도 70%는 들어가기 때문에 네. 1단계 서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죠.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작 3개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리고 또 올해도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3개를 선정하고 제출한다면 뭐 교회 수당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교내보다는 워낙 교회 수당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학 특기자인데요. 모집 단위는 문해 창작과고요. 모집 단위는 4명, 전년도에도 4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뭐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뭐 11대 6, 뭐 10.75대 1로 상당히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지원 자격을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요. 지원 자격이 맞지 않으면 아예 지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요구하는 뭐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지만 올해 또 실시되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런 그 각종 문학 관련 그런 뭐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지원 자격을 갖춘다면 나름대로 한번 가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가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단계가 통과된다면 학생부 교과 50 그리고 면접인데 면접은 문장력도 포함하는 그러한 면접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은 역시 없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입상 실적 증명서 당연히 이건 지원 자격할 때 내야 될 그런 서류고요. 입상 작품도 내야 됩니다. 특히 문학 작품, 문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는 필수가 국어와 영어를 좀 필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나 수학 교과는 한 과목만 선택해가지고 평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볼까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3명 정도의 학생부가 교과 성적이 한 4.2등급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이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충족을 못해가지고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수능 최저가 있더라고요. 동덕여대에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 충족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보는 역시 문장력 평가 또 면접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좀 알아봤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우리 학생이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때는 교회 100일장 활동을 작성할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하다. 또 네. 진로 관련 교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즉 교내 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던 그런 학생을 이제 선발하라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종합전형에서는 교회 활동 이외의 활동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특징은요 모든 대학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이 교회 활동을 많이 했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지금 특기자 전형이 오히려 우리 학생한테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뭐 나름대로 수학 멘토링도 좀 아까 했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수학을 다 이렇게 친하게 느끼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자체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교과서를 상당히 무시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잡는 데는. 그래서 교과서를 설명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기본을 다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또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각 단원마다 그 문항 유형별을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준다면 당연히 그게 하나가 자신만의 문제집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다진다면 훨씬 더 공부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결국에 이제 개념과 교과서라고 예, 하는 예. 이제 기본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다른 대학 어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나요? 예, 제가 지금 2군데 정도를 준비해놨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인데요. 예체능 중에서 문학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예술창작, 즉 문해창작 전공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 19명이에요. 작년에는 5명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7.56대 1에서 10.2대 1로 경쟁률이 약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요. 아까 그 동덕여대처럼 역시 그것도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자세한 지원 자격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자격 기준을 제가 일단 가져왔습니다. 전년도 자격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또 역시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만이 그 자격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에게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모에 맞는 그런 대회에 좀 참가를 해가지고 수상을 한다면 뭐 우리가 아까 환경부 장관상 받을 정도로 1등상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는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성적 40과 실기, 즉 작문 60인데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요. 교과 60인데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사회 교과에 속한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요. 대신 숭실대는 교과에도 차등을 둡니다. 국어는 35, 수학은 15. 즉 영어 35, 사회 15 해서 국어와 영어의 가중치가 거의 70입니다. 국어와 영어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교과 성적으로 쭉 한번 반영하는 점수를 봤더니 1등급은 40점 주고 5등급까지 2점씩 감점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6등급을 가게 되면 점수 차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요. 장문, 즉 시, 소설, 희곡 중에서 좀 그 수험생이 자유 선택해가지고 2,000글자 이내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역시 교과 성적은 썩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4명의 지원자 모두가 불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실기 능력이 좌우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연히 자격 기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도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특기자 전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문해창작학교 18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5.6대 1, 또 6.78대 경쟁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것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전국대회 3위 이내의 입상 자율을 요구를 합니다. 지원 자격에서 지원 자격을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가 서류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40으로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고, 물론 서류의 부분에는 자격 증빙 서류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들어갑니다. 면접은 성실하거나 어떤 공동체 의식, 또 전공 관련된 잠재 역량 이런 부분을 보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학생 교과 성적의 평균은 썩 높지 않습니다. 근데 2명 합격자를 봤더니요, 성적이 5.3등급이에요. 그 얘기는 역시 이것도 상당히 실기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1단계 서류 평가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지원 자격에도 들어가고 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작년에 합격한 학생을 보니까 성균관대 101장에서 장원을 받은 학생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외부에서 받았던 이런 수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학생 보니까 진짜 글쓰기에서 강점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학생이니까 준비 더 열심히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가나 국어 선생님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순위 특기자 전형, 2순위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고려해야 할 점은 특기자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실전을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의 경우 동일계 인정학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컴퓨터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숭실대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 문학, 명지대 특기자 전형 문학을 추천합니다.